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 7월 5일 오류동 행복주택단지 특설 무대에서 주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단지를 둘러봤는데 집들이 아주 포근하고 살기에 편안하게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도 있고 어린이집, 경로당, 아트홀과 같은 그런 사회적 기업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이 함께 어울려 내일을 준비하는 창조의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선 오류동 전체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오늘 단지를 둘러봤는데 집들이 아주 포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사람들이 처음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어수선하죠. 심지어 나무도 뿌리가 잘 내리지 않고 또 화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지판 같은 것도 자리를 잡지 못한, 이제 갓 설치해 놓은 그런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런 곳에 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단지를 둘러봤다. 우리가 보통 단지를 둘러본다 하면은 아파트 단지 그 담장 안에 이곳저곳을 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세대 방문을 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들이 아주 포근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따뜻하게 대해준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보았는데, 이 포근하게, 따뜻하게 라고 하는 말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아주 포근하게 보였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가 지은 지 한 10년 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게다가 요즘 한국은 무더운 7월입니다. 이 더운 7월에 포근한 것이 그렇게도 좋은지, 그 부분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아트홀과 같은 그런 사회적 기업 같은 편의시설이 있다. 이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같은 이란 말을 몇 번이나 써가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오늘 단지를 둘러보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것들을 봤다, 그렇게 되겠죠. 어린이집도 봤고 경로당과 아트홀도 봤다. 그런데 그냥 봤다 하면 됐을 텐데 그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과 아트홀이 사회적 기업인데, 그런데 그것은 용도가 무엇인고 하면은 편의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아마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좌파일 텐데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좌파들도 이렇게 보면 날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좌파니 우파니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경로당, 아트홀은 사회적 기업이 애초에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 좌파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몰상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면서 아트홀과 같은 그런 사회적 기업 같은 편의시설 이런 글을 썼을까? 모르면서 썼을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는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똑같은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오류동의 행복주택 사업 계획, 이것은 2014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행복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경로당, 아트홀이 사회적 기업이 아닌데 이것을 왜 여기에 넣어놓은 것일까? 이것은 뒤에서 다루기로 합시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란 이야기는 또 왜 들어간 것일까? 사회적 기업은 경로당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 행복주택 사업 계획에서 유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목적이지 사회적 기업이 와서 편의시설로서 그렇게 운영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단지를 둘러봤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편의시설로서 어린이집, 경로당, 아트홀이 있었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이 함께 어울려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이것을 보면 그는 이 행복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을 나열한 것,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이 이곳에 사는 행복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입주자라고 생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은 그런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자료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좀 광의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된 입주자, 그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어르신은 입주 대상이 아니지요. 이런 면에서 우선 경로당은 입주자의 입장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수요도 극히 낮겠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이것은 미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7월 5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참석한 이 오류동 행복주택의 행사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노인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있을까? 이 행복주택은 대체로 16제곱미터, 21제곱미터, 33제곱미터의 작은 집입니다. 오류동은 그런 집의 390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단지인데, 그러면 그 단지를 위해서 전용 아트홀까지 지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2014년 국토교통부의 공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는 단지를 지역과 공동 소유하는 복합주거단지이다. 단지 주거복지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주거단지, 이곳은 도시 재생이 하나의 목적, 지역 활성화, 이것도 또 하나의 목적, 이것이 결합된 그런 복합적인 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는 가령 아파트 담장이 있으면 그 안에 입주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복합주거단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과 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민과 그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과 아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특이하게도 입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어린이집은 지하철역 부근에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쓴 연설문이다.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날 그 발표한 것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문이라고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철도 부지 위에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문구로 이런 발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무식하면 그림 같은 글이 쓸데없어지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문장을 앞에 있던 것과 이어서 4번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 문장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연히 희망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과연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으로서 알맞은 처신, 알맞은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가서 희망을 공짜로 발견했다. 발견인 것이죠. 특별히 채굴도 하지 않고 그냥 발굴이 아니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죠. 이곳은 2014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바로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여기 왜 땅바닥 위에 희망이 굴러다닐까 했던 그 희망,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재배한 그런 희망입니다. 공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으로 키워놓은 희망을 여기 웬 희망이 이러면서 마치 무주물인 줄 알고 냉큼 집어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키워온 것이라고 한다면 점유이탈물일 리가 없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땅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행위는 절취행위로서 절도죄, 아니 거기에 강제적인 어떤 수단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강취로서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장입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던 철도 부지 위에, 그러니 빈터에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직도 산타클로스를 믿는 어린 소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상 물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에게 청와대 대통령으로서의 칼을 쥐게 해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류동의 그 철도 부지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던 빈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주 일찍 1900년 7월 8일 경인선이 개통되면서부터 철로가 양쪽 지역을 가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1988년 1월 16일 오류동역이 생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역을 통해서 다닐 수는 있었죠. 그러나 양측 지역, 오류동의 남쪽과 북쪽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지역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던 곳은 일단 아닙니다. 이번 이 행복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북쪽에 있는 오류 1동, 남쪽에 있는 오류 2동을 연결해서 이 지역이 교류를 하고 그 교류가 촉진되도록 이번 이 단지를 설계한 것입니다. 도시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그가 이번 일을 가서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하고 거기에 입주민들하고 주인공처럼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역사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류동 행복주택하고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30대 초반의 이 신혼 부부는 2년 전 결혼해 이사를 벌써 3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3번째 신혼집이 행복주택으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주거대책 발표 행사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행복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여는 다과회에 들러 맥주를 들고 함께 건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 브리핑도 이 정도로 해서 수준을 맞춘 모양입니다. 앞에 소개한 문장에 이어서 여기에서 먼저 소개한 문장을 6번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6번 문장에서 2년 전에 결혼한 30대 초의 신혼부부 이야기를 하지요. 결혼해서 2년이 지났는데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구혼부부라는 느낌이 짙습니다. 어떻든 그들이 이사를 벌써 3번이나 다녔다고 했습니다.
벌써 3번이나 다녔다는 과거 시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은 4번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말을 듣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앞에 있었던 것을 신뢰하면서 다음 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러한 상대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번째 신혼집이 행복주택이다. 이 오류동 행복주택이다 그랬는데 3번째 신혼집이라고 쓰게 되면 첫 번째 신혼집과 2번째 신혼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혼인을 3번이나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죠. 이것은 글을 읽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쓴 글, 자기 마음대로 한 말 그렇게 됩니다. 어떻든 그 의미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2년 전에 결혼한 30대 초반의 부부는 2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이번 행복주택이 3번째 이사한 집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들은 이 행복주택하고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듯이 돈이 없어서 쫓기듯 이사를 다닌 그런 사례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임대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2년 동안 3번이나 이사를 이번까지 3번이나 했다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이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번 문장을 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입주민들과 다과회를 했다 그랬습니다. 다과회라고 하는 것은 차와 과일을 차려놓고 모임을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다과회가 아니고 술 마신 것이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그런 자리에서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서 빵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술집에 간다든지 아이들이 어른이 술 마시는데 옆자리에 있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이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사진을 보면 호텔 주방장 같은 차림의 그 인물이 그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음식을 다루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브리핑에서는 이 다과회를 행복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이 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호텔 주방장 같은 그 높은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아주 어울리지 않게 옆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맥주 안주도 참 독특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입주민들이 그것을 차렸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주장을 하는데 한번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입주민이 그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작은 그 케이크 볼 같은 것들을 준비했겠느냐.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데서 과연 그 맥주 마시는 것을 하고 싶었겠느냐. 굳이 맥주를 마신다면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치맥을 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결국 이런 국민의 마음, 국민의 취향을 모르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이 이렇게 고집을 하지만 국민은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든 행복주택에 가서 청와대 대통령이 술이나 마시고 참 잘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단지 입주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야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위헌적인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동 주민들은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왔는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이 행복주택 단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임을 한다면 당연히 지역 주민을 문을 열어서 같이 만났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역 주민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이 떡하니 있는데 거기에 전부 젊은 사람들, 아직 싱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단지에 경로당이 있는데 저게 왜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초대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은 가짜라는 소리도 듣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우하고 대통령으로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그 파릇파릇한 젊은이들, 젊은 입주민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서양식 맥주 파티를 즐겼습니다. 참 생각 없는 노인이죠. 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 그곳은 입주민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박탈해버린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입주민들하고 다툼도 생길 수 있겠죠. 시작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을 배척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경계선 다툼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책을 모르고 행정을 모릅니다. 청와대 브리핑 작성자는 글을 못 쓰죠. 비극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